안녕하세요, 제빵입니다. 네, 오늘도 피터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라온 거 따로 없네요. 임대인 측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룸 전세 계약 만료가 22년 9월 8일인데 오늘 임대인 측 부동산이 연락이 왔어요. 전세 계약 연장할 거냐고. 제가 올해 결혼 생각 중인데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장하겠다 했더니 보증금 증액에 대해 상의해보고 연락 주겠다 하시네요. 전세 계약을 20년 9월 8일 이때 했는데 이렇게 임대인 측에서 먼저 연락 와서 물어본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 계약 갱신으로 되는 건지 증액은 최대 5%가 맞나요? 제가 갱신하겠다 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전세를 반전세로 월세를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부동산 거래가 처음에 걱정이 많네요. 일단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니까 지금 임대인 측 부동산에서도 계약서를 다시 한번 쓰기 위해서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임대인이 요번에 금액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전에 해놨어서 날짜에 맞춰서 전화를 했을 수가 있어요. 이때 경우에는 지금 연락이 먼저 그러니까 임대인 측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계약 갱신으로 되는 거고요. 증액은 5% 내로 증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증액이 될 경우 이제 계약서를 다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보증금과 월세액에서 5% 범위 내에서밖에 변동을 못 시키기 때문에 네, 월세가 전세가 되고 전세가 반전세가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 범위 내에서 네, 금액을 올려주시고 계약을 갱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위반 건축물인가요? 건축물이 주위 다른 건물들과 많이 달라 보여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발코니가 아니라 사진 1번처럼 윗집 지붕보다 튀어나온 부분은 베란다고 베란다 위에 증축하면 불법인데 맞나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샤시를 달지 말아야 할 위치에 샤시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 불법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일단 중개사 전화 통화만 한 상태 불법이 맞아 더 이상 거래 진행 안 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인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복도여야 할 장소 같네요. 복도여야 할 장소인데 샤시를 해놨네요. 요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창문 밖에 요거 튀어나온 거 요거를 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 요거 이거 뭐라고 해? 그 플라스틱 지붕. 제 용어를 모르겠네요. 이 플라스틱 지붕을 이거 달아놓은 것 때문에 이제 신경 쓰이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불법 건축물은 맞아 보이는데, 건축물 내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추후에 발각이 된 경우에, 불법 건축물로 지정이 돼서 이것을 철거하라고, 네, 행정명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지금 월세나 전세를 얻으시는 것 같은데 어, 요거 문제가 임대차 보호법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으니 네,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세를 들어가는 사람도 같은 불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단순히 요 이유 때문만에 이 이유 때문만에 집을 안 얻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요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피하는 거라면 네,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임대인의 계속되는 당황스러운 행동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건은 매매와 전세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였고 자금까지 특약사항 없이 완료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이. 제가 들어간 집은 전세 1.5억에 나왔으나 집에 세탁기, 냉장고가 없는 관계로 계약 진행 전 매수자,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보증금 1.7억에 진행 시 두 제품 옵션과 이삿날 도배까지 진행해 준다고 했고 해당 내용의 계약서를 기재하여 일단 여기부터가 잘못됐네요.
전세 1.5억으로 했는데 이걸 전세를 더 높여주셨잖아요. 세탁기 냉장고랑 도배 하나 더 해줬다고 2천만 원을 더 높였으니 깡통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끔 지금 질문자님께서 도와주셨네요. 기자의 계약서 작성했다. 계약서 내용은 이사 당일까지 도배와 옵션을 새로 구입하기로 한다. 여기서 새로라는 말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네요. 그리고 이삿날 당황스러운 일이 연속 등기 처리 완료 후 매수자의 행동. 매매 중개비는 지불하나 전세 계약 중개비는 지불할 수 없다 하여 언성을 높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못됐네요. 이삿날 들어오기로 한 가전 들어오지 않음. 세탁기 설치 비용 6만원 저에게 청구. 이삿날 다음날 도착한 세탁기와 냉장고는 10년 이상 중고 제품으로 도착. 다 찌그러져 있고 난리. 도배 비용 비싸다며 중개인 괴롭혀 지인을 통해 80만원 견적을 50만원에 협의. 와, 조금 최악이네. 이와 같이 황당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설치비 6만원은 나도 낼 수 없다 해서 결국 중개인이 대신 지불해주게 되었고, 제가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은 4번. 오렌지 제품이 150ml 냉장고에 도착했고, 이거는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럴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기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새 것을 구입하기로 하겠다라고 명시한 게 아니어서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새로 구입하기로 한다는 뭐 새 제품으로 사든 중고 제품으로 사든 약간 이게 좀 중의적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서 여기서는 이게 법적으로 이제 파고들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인데 그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집주인과 어떻게 얘기해 제품 바꿀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불만 얘기하니까 그럼 나가라는데 그걸 녹음을 못했네요. 지금 나가시는 거 해봐야 다른 전세자를 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세를 기존 1.5억에 나왔다는 거는 그 시세가 그 정도 됐기 때문에 1.5억을 한 걸 텐데 그걸 또 질문자님이 1.7억까지 올려줬어요. 그러면 1.7억에 누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이게 어떤 물건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집합건물에 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가정했을 때 시세 전세보다 높은 전세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지금 억울한 상황이 맞긴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자님이 뭐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참고 사는 방법이 있고요.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뭐 두 개밖에 뭐 해결책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소송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지출에 비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간과 노력, 지출에 비해 이걸 이겼을 때 뭐 얻을 수 있는 게 딱히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중개업자가 중개를 그렇다고 잘못한 거라고도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뭔가 조금 구체적으로 뭔가 더 적었다면 더 낫을 뻔했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질문자님이 매매나 전세는 또 동시에 진행되는 걸로 한 거 보니까 갭 투자자 또는 바지 사장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투자자일 수도 있고 명의만 가져온 바지 사장일 수도 있는데 임대인의 행동들을 봤을 때는 바지 사장일 확률도 있어 보이네요. 이거는 원만한 대화를 하시거나 법적으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 문의. 신규 건물에 전세로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이번 달 안으로 완공되는 가계약금 걸고 건물 등기부등본 나오면 전세대출 심사를 받은 이후에 입주하는 걸로 이야기됐습니다. 근데 어제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니 건물 짓는 사람이 입주자를 받고 집주인에게 넘긴다고 하는데 전세 사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무슨 말이야? 근데 어제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니 건물 짓는 사람이 그러니까 건축주, 소유자를 말하는 건데 입주자를 받고 집주인에게 넘긴다. 이게 여기서 집주인이 매수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건축주가 이 세입자 받으면서 이거를 다른 매수인에게 넘긴다라는 뜻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전세 사기, 뭐 전세 사기의 개념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들어가면서 그 비용으로 매수인의 잔금을 내는 이런 형식은 이왕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다 했고, 이거 어저께 받았던 건가? 이거 안 했던 것 같네요. 임대인의 수리 거부 및 괘씸한 부동산. 지난달에 계약서 작성하고 어제 빌라 입주했습니다. 월세입니다. 보증금 2,050. 지난달에 집 보러 왔을 때 별다른 거 없이 깔끔해서 계약했는데 입주 전날 입주 청소하러 왔는데 하수구 악취가 너무 심해서 6월 6일, 6월 7일 부동산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6월 7일 부동산에서 사람이 온다 하여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기다려도 사람이 오질 않아 재차 확인하니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냄새 안에서 트랩을 사서 보냈답니다. 택배 확인해보니 트랩 펑하고 욕실 트랩 하나 사서 보냈더라고요. 트랩은 전혀 맞지도 않는 겁니다. 아하, 기분 나쁘겠네요. 냄새 주원인이 싱크대 및 배관과 세탁실인데 아무 상관도 없는 상품을 보내놓고 집주인이 전화와서 한다는 소리가 오래된 빌라라 원래 그렇다. 적당히 참고 살아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보니 이미 주방 거실은 하수구 냄새로 가득 차 토할 것 같더라고요. 집주인하고 부동산에 내가 왜 비싼 임대료 내면서 하수구 냄새를 맡아야 하냐 오늘까지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연락이 없네요. 부동산 내가 입주했고 수수료도 받았고 지날 만큼 했으니 이제 본인한테 연락하지 말랍니다. 시도 피터팬 보고 전세 입자하고 얘기하고 구한 건데 수수료도 30만원 요구하길래 5만원 깎아서 25만원으로 끝냈습니다. 집주인의 태도 문제고 부동산도 괘씸하네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따로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이 집을 수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명분과 법률이 있냐 요 얘기인데 이제 이 냄새라는 게 이전에 분명히 집을 보셨을 때 임차인도 그 집을 확인을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문제될 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고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하수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까 이 냄새가 나지 않게끔 해달라든가 아니면 여기 환기에 뭔가 문제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그다음에 뭐 비가 새는 것 같으면 이런 거 비가 새지 않게끔 비가 새는 경우 수리해 주세요. 요거 특약을 넣거나 어떤 그런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거를 안 했고 부동산에서도 일단은 그 냄새가 올라온다라는 거를 부동산에서도 솔직히 알긴 어렵거든요. 부동산이 물론 거래를 중개해 준 업체이긴 하지만 부동산이 모든 집에서 발생한 어떤 하자나 어떤 냄새, 그다음에 햇빛,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새는 누수 정도,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현장을 돌아보면서 좀 유심히 좀 보는 건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부동산이 모든 걸 다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입장에서도 여기서 빠지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괘씸한 건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요. 지금 요거는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네, 크게 얻을 실익이 많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게 사전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던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특약적인 요소도 아니어서 예, 이거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따로 도와드릴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네. 제가 현재 2억 4,800만원 투룸을 21년 6월에 계약했고 전세장 대출 1억 7,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내년 6월까지인데 금리가 너무 올랐기도 하고 직장도 이사를 가서 중도 퇴실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3, 4개월 우대금리 적용돼서 38만원대 였는데 지금 거의 65만원. 엄청 많이 내시네요. 급하게 구한 집이라 마음에 썩 들지 않았는데 이럴 바에 직장인 가깝고 신축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집을 알아보고 나가려 대출 끼고 집을 구한 건 처음이라 편집이 많습니다. 이번 달에 10월쯤에 나간다고 말씀드리면 기간이 적당할까요? 나간다는 거는 3개월 이전에만 고지하시면 되기 때문에 언제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세입자를 제가 구해드리고 나가야 하는 걸까요? 네, 그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약 종료 이전이기 때문에 직접 구하시고 복비 내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피터팬 올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다음 세입자분이 복비를 안 내고 계약할 수 있을까요? 직거래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협조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협조했으면 그나마 감사하겠네요. 제가 낸 7천만 원은 중도 해지가 됐을 경우 퇴거한 날 지불되는 거지. 네, 임대차 계약이 이제 해지되기로 하고 이제 이사를 갈 때 임대인은 이 7천만 원을 내줘야 됩니다. 그 내줄 때까지 집키를 돌려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취소 수수료 같은 것은 은행이나 집주인 분 둘 다 가져가는 것인지 발생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 있지 않을까요? 은행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 중도 해지도 그냥 전세자금 대출 만기랑 같은 시스템으로 종료가 되는 건가요? 전세자금 대출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중도 해지 아마 중도 상환 수수료 내실 겁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네요. 네, 오늘은 제 답변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